예,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오후 2시 11분, 미스터 마켓에서 신의 한 수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방송하겠습니다. 그 처음서부터 애드립 하나 놓고 갈까요? 이거 2시 방송이 아니고 2시 11분 방송으로 그냥 편성포에 편성해 주든지, 이 토마토 필이. 2시면 2시에 딱 편성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오늘 방송은 지수 밴드와 주도주 전략에 관해서 신의 한 수 드릴게요,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최근 시장의 지수 밴드는 솔직히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난주에 지수 밴드를 얘기할 때 그걸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는데,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인데 오늘은 내가 거래소 위주로, 왜냐면은 이 거래소 시장의 어떤 흐름이 코스닥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서 좀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마다 주로 이종복 TV에서 공개 방송 많이 하니까 잘 참고하시고, 물 들어왔을 때 노저우란 얘기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괜히 또 연말 연초로 가면서 지수 막 더 올라가고 종목들 날아갈 때 그때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돈 벌고 싶으면 지금 버시라는 얘기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예. 근데 원래 이 메이저 얘기 좀 했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신의 한 수 바뀐 첫 번째 시간에서 좀 해고했는데, 어차피 나는 하는 얘기가 정해져 있어요. 주식시장 대세 판단, 그 다음에 실전기법 108, 그 다음에 이제 파생 얘기할 때는 중심이론 6대 필살기,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내년 1월 달부터 내가 초보자들 교육할 수 있게끔 내가 해줄 테니까, 그때를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이 방송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우선 시간이 저기 할 수 있으니까 핵심 요점부터 얘기하고 갈게요. 지금 여기서 메이저는 외국인을 얘기합니다. 이종복은 개인을 메이저라고 하지 않아요. 외국인을 메이저라고 합니다. 이 외국인들은 지금 상방을 구축 중에 있고요. 연도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는 극하방을 환매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밀리고 하는 이유가, 이들이 완벽한 상방을 구축한 상태에서는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하방을 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6월 만기 이후부터 이것도 반복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쪽 어딘가에 보면 내가 여기 수급 필살기, 여기 외국인 누적 수급해갖고 보여줬죠? 여기 보다 보면 10월 달까지, 이게 이제 10월 달에 4분기 전망할 때, 나는 어떤 전망을 할 때 분기별 전망을 먼저 해주는 습성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10월 달에 했어야 되는데 9월 달에 한 것 때문에 뭐 깝깝했다 막 이런 얘기 좀 많이 했었어요. 보다시피 저 당시는 외국인들이 하방을 구축하고 있죠. 주식도 팔고 있고, 그죠? 선물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고요. 어떻게 바뀐 거냐면, 나는 선물 매도 친 애들이 참 불쌍해요. 여러분, 내가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이게 지금 보면 12월 만기일이 지나면 2024년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2월 만기일이 지나면서 외국인들은 어쨌든 좌우당간 보다시피 주식 사고 있고 선물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1년 동안 놓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1년 동안 놓고 보면 보다시피 12월 12일을 기점으로, 그죠? 12월 12일을 기점으로 플러스로 돌아섰고, 이게 10월 말 때는 5조 가까이 매도를 했던 게 지금 플러스 1조까지 왔으니까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거의 6조를 매수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1월 어느 시점에 달러 환율 밴드 가지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2.5조인데 내가 1조로 내려놨고요. 선물 1.5조 환매수할 여력이 있다라는 것도
맞춰준 거 알고 가야 돼요. 그거 아무나 그렇게 못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선물 극하방 풀고 있고, 이것도 예측해서 맞춰줄 수 있는데 한번 맞춰줄까요? 근데 나는 이런 건 맞추기 싫은데, 이들이 추가적으로 1조 이상 세게 들어올 확률 떨어져요. 그리고 만약에 얘들이 추가적으로 선물 1조 이상의 매도가 들어오면 100% 선물 매도 칠 겁니다. 이게 이런 게 여러분들 방송 중에 이게 본능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패스할게요. 주식은 보면 6월 달까지 12조 샀던 걸 5조대로 줄였다가 지금 다시 주식을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들은 202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10조 가까이를 샀는데 장 밀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선물을 매도 쳐놨다가 지금은 선물과 주식을 동시 매수로 바뀌었으니 주식시장이 급락할 리스크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메이저 포지션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패스. 그래서 메이저가 상방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급락을 바라는 그대들이요. 땡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려봤자 땡감 안 떨어지고 잎 다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실려가면 그때 떨어질 거예요 아마. 자, 중심이론 6대 필살기 연도별, 반기별, 분기별, 월별, 주별, 일별 해갖고 이게 6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또 이게 손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냥 월별 여기 바로 나오죠 여러분. 이게 6월 달부터 여러분들한테 연도별, 반기별, 분기별, 월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직전이 7월 5일 방송이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저걸 지금 또 써먹고 있지 않습니까? 일정하다는 거죠. 자, 올해는 연간 기준에는 상승장, 반기는 상반기가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하반기는 조정장을 예측하되 그 조정장을 3분기까지 강세장일 때 4분기를 조정장으로 보고 3분기 어느 시점에서 조정장이 오거나 10월 달에 급락장이 오면 연말장으로 가면서 올라간다. 얘기 들어갔고요.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놓고 지금 분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월, 주, 일. 거꾸로 갈게요. 일별로 기준으로 하면 위클리 만기가 월요일 날 들어온 것 때문에 더 힘들어졌는데 수요일을 중심으로 수요일 전까지 하락이면 수목금으로 갈 때 상승, 수목금으로 갈 때 하락이면 월화수로 갈 때 그죠? 상승 이런 식으로 해갖고 쪼개놓는 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팁이 되는 겁니다. 그래 지금 지수가 움직이는 게 저렇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지수 밴드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요 지수 밴드를 한번 잘 보시고요. 여기서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내가 12월 달까지 방송을 할 때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 좀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12월 1일 날도 339군 정도가 저점 매수 가능 영역으로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12월 1일 타이밍에 코스닥 150에 1350에서 1409군까지는 현금보다는 주식 갖고 있으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얘기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지수 강세를 원치 않음. 요건 12월 1일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완만한 하락을 원하고 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12월 첫 주에 장 조정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장 나락으로 간다라고 했던 이들이 지금 땅굴 파고 들어가야 돼요. 더 이상 땅굴 파지 않기로 했으면 땅굴을 안 파야 되는데 그죠? 요거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12월 8일입니다. 또 얘기 나오면서 이게 중요해서 내가 이거 화면 보여드린 거예요. 이 종목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먼저 얘기합니다. 다음 주 만기일 이후 새로운 밴드가 나온다라고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직전 지금 혹시 이토마토 PD 실시간 참여자 몇 명인지 알려줄 수 있나요? 지금 몇 명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실시간 참여자 예? 2만 명이라고요? 아이 거짓말 시키면 방송 중에 지금 1977명이군요. 단언합니다. 이거 어느 시점에 2500명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에 내 전문가 한번 걸어볼까요? 100%입니다 이거.
그런데 말입니다. 미스터 진단은 10월 달이 700에서 800에 왔다 갔다 하다가 금요일 날 2200명을 넘었거든요. 요까지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미스터 진단부터 출발하지만 오늘 하고 수요일 방송은 내가 여기서 했던 시황을 부연 설명해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까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게 그 대목이고 이미 지수 밴드는 여러분들한테 들어갔어요.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 9월 15일도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패스시키고 갈게요. 340에서 343인데 지금은 넘어있죠.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저 자리를 지금 안 깨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348에서 353짜리입니다. 여기까지가 2차 전지가 아마 편할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352에서 365로 위로 치고 올라가야지 될 필요성을 느끼는 시장에서 2차 전지가 또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만큼은 2차 전지를 따라가지 마라. 다시 말하면 종합 선물 기준에 357에서 362 부근까지는 2차 전지가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왔다리 이거 테이프 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333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조정받는 타이밍이 올 거거든요. 지금 주도주를 못 사거나 종목들이 고점에 있는 거 막 따라가고 싶어갖고 막 손가락 근질근질거리는 그대들이요. 참아라. 요 얘기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코스닥 150 기준에 1350에서 1400이라고 얘기한 게 1차, 그 다음에 1450에서 1470일 겁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아마 체감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올라가거나 그 중간에 조정을 받는 장이 올 때는 이제 여기서도 이제 정수리 타법 쓰거나 이러는 사람들이 불리할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 분기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기 전망이니까 지금 12월 달부터 내년 1월 달로 가는 시장을 지금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참여자가 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 불러오라고 내가 얘기하면서 이거 보여줄게요. 이게 4분기 전망에 앞서라고 보이죠? 이게 원래 아까도 얘기했듯이 10월 11일쯤에 했어야 되는데 4분기 전망이 아니고 제목이 뭡니까? 4분기 전망에 앞서였죠. 이게 내 발목을 잡았다고 얘기해줬죠, 여러분. 이게. 그리고 그 뒤부터는 계속 4분기 얘기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 때는 외국인들이 하방포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장이 큰 조정이 한번 나와야 되고 그 조정이 나올 때가 기회고 그 조정이 나왔을 때 저점 매수하면 연말장으로 가면 돈 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기서 연말장으로 가면 돈 번다고 하니까 10월 달에 조정을 받는 건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가 여기서 종목 사놓고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었습니까? 이게 근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4분기 주도주 전망, 시장 전망 및 주도주 전략이라고 돼 있죠. 이게 9월 18일 날 이제 나도 이제 엮여 들어가니까 이게 들어갔는데 이게 1, 2로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1, 2, 3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1, 2, 3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렇게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 명확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4일 되니까 보세요. 주식시장 대세 판단법 해갖고 강의하고 있죠? 자, 신의 한 수로 오겠습니다. 신의 한 수 첫 번째 시간이 뭡니까? 주식시장 대세 판단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정한 방송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 요까지 얘기합시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쨌든 오른쪽 눈 쌍꺼풀 졌죠, 지금. 잘 보이나요? 나는 원래 무쌍꺼풀 사람이고 속쌍꺼풀 사람인데 눈팅이가 밤팅이가 돼갖고 눈이 뒤집혀 버렸어요. 여기 나이 먹고 눈 처진다고 쌍꺼풀 수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팔자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어도 쌍꺼풀이 장동건 눈도 아니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좌우당간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주도주 전략인데 시간 관계상 진도를 먼저 빼겠습니다. 향후 시장의 주도주는 다시 한번 2차 전지 반도체가 양대축이고 이 얘기도 여러분들 6월달, 7월달에 8월달 사이에 진짜 얘기 많이 해드렸고요. 이쪽은 지수와 함께라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내가 보여줄게요. 근데 지수와 함께를 찾으면 이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기 나오죠? 7월 3일 날 방송할 때 보면 나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종목 하나 가지고 와갖고 실적이 어쩌고 저쩌고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그런 방송을 보지 말고 이런 걸 보라고 내가 맨날 얘기하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 구간마다 전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그리고 맞고 틀리고는 지나고 나면 확인되는데 항상 영상 틀어주잖아요. 지수와 연계한다면 2차 전지 반도체가 주도주 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7월 3, 아까도 보면 10월 4, 지금은 이제 10월, 12월 초순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내년도니까 12월 만기가 지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은 뭐니 해도 돈 버는 게 최고지만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돈도 벌어본 사람이 버는 거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있는 고기 찾듯이 이런 것도 경험을 해봐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빨리 캐치를 하고 주식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주식은 시장 파악이 80%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파악을 정확히 하면 수익은 저절로 따라갑니다. 근데 시장 파악을 미스테이크를 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잘 내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시장 부분 얘기할 때 되게 집중적으로 예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 패스하고 2차 전지 반도체는 양대축으로 지수와 함께 보는 거고 그러면 지수 어디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로봇, 인공지능, 클라우드, 제약 등이 지수와 무관하게 움직일 것이고 여기서 결론 하나 얘기해드리고 갈게요. 연말 연초 그러니까 12월 1월 달은 이쪽의 수익률이 월등히 앞서갈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 마이크론이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오늘 급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오늘 급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움직였던 거하고 되게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추세 패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영상을 준비 못했어요, 여러분. 이 주식은 시간 관계상 내가 바빠가지고 대신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주식 보면 12월 달만 얘기할게요. 12월 달에 10시 42분에서 11시 사이에 하는 방송 중에 12번을 얘기를 했고 언제부터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냐면 FOMC가 지나면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애들 요새 밀리니까 이제 야금야금 올라가려고 하죠. 요거 FOMC를 기점으로 튀는 쪽으로 한번 내가 줬어요. 확인했죠, 여러분? FOMC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자, 근데 한 번만 얘기하고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하나마이크론하고 주성이 같은 뭐 종목을 반도체 쪽에 주도주로 얘기했으나 하면서 여기 말을 하다가 내일일지 않으면 다음 주일지 타이밍 잘 잡으라고 얘기하면서 슬쩍 서키트 코리아 서키트로 넘어가는 방송의 노하우 보이십니까? 이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지없이 예고한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로봇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두산 로봇을 예고한 것부터 방송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봇 준비됐나요? 자, 큐 하면 틀어줘야 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큐!
이 주식은 11만 6천 원대까지는 상방을 보면서 조종받을 때 관심 가지면 11만 원대까지는 와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근데 로봇이 2024년도에 시장에서 중심주가 될 거라면 이거 못 가면 말이 안 돼요. 2024년도에 로봇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다면 이것도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2024년도 장에서 우리가 2024년도로 갈 때 분명히 한 차례 정도 조정장이 한 번은 와야 되거든요. 그때 싸게 샀을 때가 큰 수익 나는 거고 현재가에 따라 들어가면 목표 수익은 있지만 좀 고생도 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이 주식은 1차적으로 11만 6천 원까지는 상방을 보면서 최대한도로 저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노리고 하는 이런 전략을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당연히 12월 달에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의 첫 번째는 로봇이고 로봇주들 내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좋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로봇주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달은 반도체보다 2차 전지 섹터. 저는 2차 전지 섹터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 일단 정사는 이 정도로 할게요, 여러분. 이거 마이크 끊긴 거 아니에요? 그냥 말문이 막혔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두산 로봇을 얘기를 했지만 나 화면 확대하면 안 돼요.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눈이 뒤집힐 때는 안 됩니다. 이 가격이 7만 5천 원이고요. 저 당시 시장 불안불안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나는 연말장을 보다시피 강세로 보고 있잖아요. 지수는 세게 못 가도. 그게 시장 파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쨌든 7만 원짜리 주식이 지금 10만 2천 원 오늘 찍었고요.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영상을 들고 갈 거예요, 여러분. 두산 로보틱스, 2차 전지 얘기를 해야지. 2차 전지 뭐라 그랬어요? 아까 11월 24일 날. 2차 전지는 언제 부각된다고 그랬습니까? 12월. 무슨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방송을 악의 구렁텅이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갖고 이토마토 여기 실시간 시청자 2만 명, 5만 명, 20만 명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GDP가 올라가려면 이게 잘난 척으로 보이는 그대들이요. 이게 어떻게 잘난 척이요? 저 당시 실시간을 봐야죠. 자, 두 번째 영상 틀어주세요. 이게 아까 두산 로봇이 이제 올라가기 위한 뭐 눈치 보기네 뭐 조정이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은 따라붙으면 안 됩니다. 이 패턴은 여기서는 따라붙으면 안 되는 패턴이에요. 왜냐면은 이 마지막 마디에 올라간 기간이 13, 14일 올라가고 이틀 눌리고 올라가는 거라 요쪽 어딘가에서 또 부딪히면서 이거 실시간이에요. 여기서 박스권이나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모양을 만들어야 1, 2, 3, 4, 오파 나만 봐라 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패스. 오파 나만 봐라 파 그러면 오로스 테크놀로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2의 오파 나만 봐라 파 그죠? 확인했죠, 여러분?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고 이틀밖에 안 내렸고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여기서 올라가려고 할 때 따라가지 말고 여기처럼 움직이다가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1, 2, 3, 4 오파 이 적중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단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것도 지금 실시간인데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데 종목 열기는 열었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 RS 오토라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RS 오토라고 이거 연말로 가면서 내가 이토마토 사람들한테 선물 주겠다라고 하면서 잘 보라고 했던 이 RS 오토하고 마음이도 이거 영상 줘야 되는데 이거 RS 오토 이토마토 사람들 전체가 행운이 있기를 하면서 이토마토 사람들 전체가 행운이 있을 거다 하면서 막 이거 얘기하고 있을 때 7월달 막 저 가격을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저거 날라갔을 때도 여러분들한테 이거 내가 몇 번 보여줬거든요. 날라갔을 때도 그 주식이 지금 보시면 RS 오토라는 주식은 특징주예요, 여러분. 다 내려왔잖아요. 지지권으로 다 내려왔지 않습니까? 지지권으로. 그리고 오늘 한 방에 날라가거든요. 이게 지난 11월 야간 강연방송 개별주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 공식 추천주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2월 달에 요번엔 좀 많이 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 인사 드렸고요. 그 공식 추천주가 코리아 서키트고요.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의 공식 추천주가 코리아 서키트고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고점에 있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죄다 어디에 있을 때 얘기해드리죠? 바닥에. 그래서 내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면 여러분들 돈 나온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지수 견인할 주식으로 얘기했던 포스코는 이거는 안 틀 수가 없어서 트는 건데 내가 종지부를 찍을게요, 여러분. 아마 주말에 이종복 방송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포스코홀딩스가 여기 지금 나오나요? 이번에도 또 포스코홀딩스가 해피려면 또 찾으면 안 나와요. 이틀 전에 26,000명이 봤고요, 여러분. 조회수 600.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공매도 친 자들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내가 좋은 얘기하면 조심하라고 얘기해드리고, 포스코홀딩스 연초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해줬던 걸로 아주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방송에서 대놓고 종지부 찍을게요. 여기 지금 보면 포스코홀딩스라는 주식을 종목 진단에서만 13번을 해드렸고요. 종목 진단에서만 13번을 해드렸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주식을 13번을 미스터 진단에서 해줬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 신의 한수 방송 중에 요 코너 그때는 초반에는 미스터 마켓이었을 겁니다. 무려 38번을 얘기를 했고요. 38번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라고 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나올 거거든요. 내가 오늘 이 영상으로 포스코홀딩스를 종지부를 찍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연초 얘기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준비됐죠? 그냥 여기저기 이상한 소리 잠재우기 위해서 깔끔하게 틀어주세요. 밀리면 이런 주식이 아니고 포철이에요. 무조건 매수 위쳐될 수 있어요. 시간 투자를 하더라도 자 완벽하게 추세를 돌린 겁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놔드려 볼게요. 어마무시하게 지금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여기서 에너지를 삼각형으로 에너지를 응축시켰다 칩시다. 얘는 포철이 아닙니다. 철강 회사가 아니에요. 에너지 배터리 회사로 탈바꿈 회사입니다. 탈바꿈된 회사입니다. 이건 100% 이쪽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는 분들이요, 포스코 같은 주식이 장이 밀려서 하락하거나 급락하면 이걸 투자하라. 이건 이제 10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주식의 반열에 올라섰다. 이거 이상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청자 여러분. 졸립니다. 저 당시가 중요한 거예요. 저 연초에 어떤 증권 방송이든 포스코홀딩스 좋은 쪽으로 얘기한 사람들은 덜어 있겠죠. 저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거 다른데 다 퍼뜨려야 돼요, 이거. 그리고 그 뒤로 포스코가 저렇게 올라간 거고요. 마지막 가장 간단하게 포스코가 조정을 받을 때 내가 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시간에. 준비됐나요? 이걸로 더 이상 포스코를 내 앞에서 운운하지 마라. 자, 영상 틀어주세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퓨처나 엔캠, SKI 등 그쪽 종목들이 2차 전지에 쏠릴 수 있는 수급을 빨아들여가지고 수급의 공백 상태 때문에 약한 거고, 이 조정은 매수 기회가 맞다라고 보는 거고, 내가 밑으로 얼마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씨가 되니까 그 가격은 자신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시점부터 포스코 홀딩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 나는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의견 놉니다. 그리고 지수가 한 차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지수가 치고 올라갈 때 이 주식은 시세가 붙을 거고, 최소 55만원에서 60만원대까지 올라가는 거는 변함이 없는데, 이 주식이 다른 거하고 다른 점은 아까 에코프로나 포스코나 엔캠이나 등등의 주식은 하락 추세를 베낀 상태에서 60여일이 하락하고 이제 올라가는 기간이 작았잖아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는 아직도 기간 자체가 하락 기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는 다른 주식들은 하락 추세를 벗겨서 상승으로 터냈기
때문에 잘 움직인 건데 포스코홀딩스는 아직도 하락 조정권에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지지부진한 거고 시가총액이 높은 것과 외국인들이 강한 상방을 보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치고 중국과의 이슈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어서 약한 것이다. 그러나 얘는 지금 중기 하락 조정 중이라는 얘기예요. 얘는 중기 하락 조정 중이나 단기적으로 조만간에 저점이 나와서 50만 원을 뚫으면서부터가 중기 상승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조정권에 있으니까 약한 거고 이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이다. 분명히 올라갑니다. 이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분명히 올라간다. 지수가 조정 중에 있고 추세가 조정 중에 있고 외국인들이 상방을 원치 않아서 못 올라가는 거지. 그 뒤에 올라갈 때 지수가 지금 지수 견인하면서 포스코가 견인하는 건 아니에요. 지수 올라가면서 포스코 올라가는데 좋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포스코홀딩스 공매도 친 자들 내 말 새겨들으기 바랍니다라는 얘기 안 합니다. 나는 원래 지수가 빠지기를 바라는 전문가라 사실 이런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삼성 SDI 10년 전에 장기 투자하면 돈 번다고 해서 10배가 올라간 것 같고도 뭐라고 하는 게 일반인들인데 그러니까 요까지만 얘기하고 갈게요. 그냥 말한 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내가 포스코홀딩스의 좋은 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의 구렁텅이를 넘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럼 내가 여기서 그 포스코홀딩스가 빠지기를 바라는 자들한테 희망적인 얘기 하나만 슬쩍 한번 하고 갈까요? 이거 빠지기를 바라는 그대들이요. 55만 원대까지는 그럴 일 없어. 라는 얘기 해드릴게요. 더 이상 포스코홀딩스를 질문도 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맞고 틀리고는 가보면 합니다. 요 얘기하고 지금부터 몇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사실 이거 더 얘기할 게 되게 많아요. 포스코 퓨처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꾸역꾸역 38만 원 언저리까지 진짜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원래 여러분 이거 이날 장대음봉으로 죽을 때 걱정 말아요 그대라고 한 거 맞죠 여러분? 맞죠? 2차 전지 신의 한수 얘기할 때 이게 화면에 약간 넘어가도 상관은 없죠? 뭐 어차피 이종복 TV 슬쩍 넘어가는 거니까 이 토마토는 뭐 저긴데 뭐 23만 명이고 나는 이거 3만 8천 명이 뭐요? 어차피 이종복 TV에서 이 토마토로 가는 건데 라는 말씀 한 말씀 놓고 가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2차 전지 두려워 말라. 그쵸 여러분? 이게 방송에서 할 소리냐는 거죠. 만기 전이고 FOMC가 대기하고 있는데 똑같이 포스코를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똑같이 뭐 포스코 뭐 퓨처든 뭐 포스코 아니 뭐죠 여러분? 에코프로 BM이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도 보통 수준의 긍정과 이종복의 긍정은 차원이 다른 걸 나는 여러분들한테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그 말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 엔캠서부터 지금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차익 실현하는 쪽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차익 실현을 얼마에서 하지? 그런 게 지지와 저항에 입각해서 하는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가 펫배터리 긍정으로 얘기했잖아요. 지금 보면 성일이 슬슬 거래 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 긍정으로 얘기를 해줘도 이렇게 꼭대기로 날아가고 있는 주식을 긍정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을 때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되게 좋은 점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거래량이 없어도 세비캠은 1, 2, 3, 4, 5까지 조정을 받은 거고요. 이것도 엊그저께 종목 진단에서 종목 진단을 해줬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이 가장 강한 저항권으로 왔는데 여기가 하나의 고점, 두 번의 고점, 세 번의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그냥 여기를 바닥으로 놓고 이건 그냥 돌았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이런 주식을 적당히 사놓으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옆으로 기더라도 이게 미래반도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코스모화학은
증자 물량 때문에 지금 약한 거예요. 이거 32,000원에 증자 받은 사람들 이거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딱 얘기를 하면 펫배터리, 코스모, 그 다음에 성일이, 그 다음에 세비캠 해갖고 세 종목이 한번 연말 연초 쪽으로 갈 때 한번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정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로봇 쪽은 아직 강하게 언급하기가 좀 어려운데, 왜냐면은 저쪽은 아직 땡길 마음이 아직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보면, 자, 다시 자연스럽게 로봇으로 간 거예요. 레인보우가 전날 포스코 홀딩스 이야기하는 날 12월 6일이에요, 여러분. 12월 6일 레인보우가 장중에 급락하고 있었어요. 내가 나중에 한번 이것도 한번 영상 떠볼까요? 이거 밀리는데 하면서 어떡하냐고 할 때 내가 얘기한 게 있는데 그게 15만원 찍고 지금 18만원까지 올라간 거고요. 이 로봇 관련주들도 알게 모르게 못 올라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로봇 관련주들도. 그리고 저 챗 GPT하고 저쪽도 마찬가지고 좋은 게 너무 많죠.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여기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건 다 바닥권인 거죠. 다만 우리가 추세 추종을 얘기를 할 때 추세적인 걸 얘기를 할 때 원래 이런 거가 언제 간단하게 움직이는 거냐면 여기서 한 번 정도 위로 쏴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눌리고 이 61선을 돌리는 시점이 추세가 이제 위로 도는 시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늦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밀리고 도는 시점에서 올라가려고 할 때 여기에 강력한 저항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올라갔다 밀린 다음에 다시 움직일 때 추세가 강화될 때 살려고 하면 늦는다는 거죠. 이미 추세가 강화된 다음에 살려고 하면 여기에 빳빳한 저항에 부딪혀서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쪽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같은 기대 수익이 떨어져도 이 단이 아랫단으로 밀려 내려와 있으면 이 기대 수익률이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할 때 기대 수익을 얘기를 할 때 그거를 또 자기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대 수익이 높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올라갈 폭이 크다는 얘기이지 무조건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올라갈 폭이 큰 상태에서 뭐 거래량이 받쳐주거나 시장이 받쳐주거나 그럴 때 올라간다는 얘기고 목표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은 완전 차이가 나는 거고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큰 주식이 오히려 기대 수익률이 큰 주식보다는 올라갈 목표치가 큰 주식이라고 하는 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요새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주식들의 대부분은 기대 수익을 갖고 얘기하거든요. 매커스도 잘 가지 않습니까, 요새? 이런 게 기대 수익이 큰 쪽에서 거래가 실리니까 진짜 수익이 크게 나는 거고요. 이런 주식이 다 밀려 내려왔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이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주식을 잘하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추세와 패턴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2차 전지 쪽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고 있는 포스코나 에코프로 쪽을 따라가기보다는 순환매가 나올 만한 쪽을 현재 시점에서는 사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포스코나 에코프로 쪽은 이제 또 지수가 출렁출렁거리면서 약간 밑으로 조정을 준다. 그러면 거기서 적극 매수하시는 거고요. 되게 중요한 얘기 해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정도 하고 지금 이제 남은 게 시장 얘기죠. 시장 얘기를 다시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거를 풀어볼게요. 이것도 능력인데, 자, 현재 시장은 시장을 급락시킬 특별한 악재가 없다라는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면서 기존에 했던 시장 얘기를 한번 슬쩍 영상 준비한 게 있습니다. 날짜가 중요해요, 여러분. 날짜가 한번 시장 얘기를 들어주세요.
이 기세를 쉽게 꺾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가 다중천정형에서 이 고점들을 3개를 주고 헤드앤솔더 패턴으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고점 하면 수원 밑에 오산인지 오산 밑에 수원인지 거의 이게 다중이 원형이 됐거든요. 원형에서 죽은 게 역헤드앤솔더 패턴으로 치고 가기 때문에 쉽게 장이 안 밀리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했어요, 여러분. 깔끔한 진행에 깔끔한 실력 발휘. 60일 동안 나락으로 갔던 장을 경험했고 마지막에 28일 동안 거의 공포를 느꼈어요. 근데 지금 27일 정도밖에 안 움직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공포를 느낀 거는 지금 내일 정도면 얼추 한 사이클이 마무리가 돼요. 여기서 여기를 쳐줬으면은 여기가 다산 정약용 선생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3사형 응용형 3사형이라고 하는데 3산에서 죽었으면 이건 나락으로 갔어야 되는데 저 3산에서 죽은 게 역헤드앤솔더로 지금 쳐올렸지 않습니까? 이건 이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여러분 저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저게 텔레비에서 나와서 할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이토마토 시청자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 말고 주식 좀 한 10년 가까이 이상 한 사람들 저런 얘기 텔레비에서 얘기하는 게 제정신이에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저거 만약에 틀리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저 얘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저게 언제적 얘기였죠? 11월 21일 얘기예요. 지금은 며칠입니까? 12월 18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또 해주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여기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여기 어디 보다 보면 내가 미스터 진단 공약할 때요. 공약할 때 이게 10월 13일이거든요. 이때가 시청자가 700명, 800명밖에 없었을 때였고요. 여기입니다. 11월 3일 날 지수 바닥권에 있을 때 내가 요 타이밍에 영상을 한번 준 것 같아요. 시청자 수가 1200에서 1300으로 가면 지수는 올라 있을 거라고 하면서 뭔 얘기가 중요한 거냐면 내가 긍정으로 얘기했던 그런 주식들은 이미 다 날라가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장 못 올라가고 지금 장이 밀렸으면 이종복이가 여기서 방송했을 것 같아요? 나 고개 숙이고 찌그러졌을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주식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주식 별거 있어요? 주식은 좋은 주식 밀렸을 때 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주식이어도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이날은 추세가 완전히 죽어가지고 이거 기껏 보통 수준들 얘기해봤자 일단 올라가면 비중 줄이세요. 이거 올라가면 비중 줄여야 돼요. 이런 얘기만 하는 거지. 이 지수에서 내가 좋게 얘기한 주식들 다 올라가 있을 거고 이토마토 시청자들 1200, 1300에서 2000까지도 얘기했습니다. 그런 얘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배가 아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 맞춰주면. 그치만 어쩌겠습니까? 본능적으로 나가는 이 어떤 그 본능적인 어떤 이 행동을 어떻게 이걸 제어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해주는 얘기가 뭐 해로운 얘기였나? 그쵸? 예,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주느냐면은 좋아요 같은 거 좀 자주 누르고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고 싶으면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저렇게 얘기했을 때 틀렸을 때 뭐라고 하면 나는 진짜 고개 숙이고 나갑니다. 근데 지나가면서 그냥 이거 괜찮네 이거 잘 가네요 그런 거 얘기한 거 그리고 10년 전에 이거 원래 내가 가급적이면 참으려고 했는데 삼성 SDI를 내가 이토마토에 처음 왔을 때 펀드 하는 사람들한테 펀드 해약하고 이거 10년 장기 투자라고 했던 게 맞아요 여러분. 그게 8만 원대 있었거든요. 이거 80만 원까지 올라간 건 생각을 안 해요 일반인들은. 이거 10배짜리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이때는 손자 얘기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내가 손자가 있어갖고 손자 얘기가 나가지만 저 때는 아들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100배짜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100배짜리. 그거 뭔지 아십니까? 이토마토 PD는 모르죠. 지금 여기 메인 PD도 그때 이토마토 있었을걸요? 셀트리온이에요.
이거 증자하고 권리락하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거 2008년, 2009년 4,000원, 6,000원 보이죠? 이거 37만 원까지 간 거예요. 이거 100배짜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셀트리온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때마다 이 주식 이거 나중에 25만 원 못 가면 주식도 아니다 이런 얘기 하고 그러는 겁니다. 100배 올라간 거는 얘기도 안 하나? 삼성 SDI도 10배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 밀리는데 나는 최근에는 여러분들한테 삼성 SDI를 거품 물고 사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진단은 해준 적은 있으나 내가 사라고 한 건 뭡니까, 여러분? 방송 봐도 알겠지만 포스코 쪽하고 에코프로지 않습니까? 우리는 팩트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거는 사실 이거 갖고 있는 분들한테 좀 거시기 하지만은 이거는 내가 노코멘트 하려고 해요. 한번 나중에 한번 보자고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지금 열화와 같은 성원이 오지 않습니까? 삼성 SDI 같은 거 그냥 갖고 있으면 올라가겠죠. 뭐 이런 거 갖고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두산 로보틱스 날아가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성장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원래. 내가 내 입으로 여러분들한테 성장주 얘기를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로봇을 이종복이처럼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이 성장주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화면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선익 시스템 영상을 내가 나중에 틀어줘야 되는데 마음이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이도 마찬가지고 이거 원래 선익 시스템 이거 틀어줘야 되는데 지금 아까 여러분들 이거 화면 넘어가면서 바뀌었거든요. 성장주는 믿음이 없으면 성장주는 불가능하고 캐시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성장주 추천 못합니다. 근데 내년이면 2024년이에요. AI가 눈에 보입니까? 근데 엔비디아가 AI 갖고 지금 몇 배가 올라간 거예요. AI에 관한 어떤 그 파이는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1980년대 내가 이거 드라마에서 본 거라 약간 각색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 응답하라 1988인가 응답하라 그거 저기 해리가 주인공 나온 거 보다 보면 그 저기 그 쌍문동에 있는 사람들이 판교로 이사 가는 거 봤죠, 여러분? 판교, 거기가 판교지 않습니까? 그 서울로 오다 보면 그 저기 변두리 그 판교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그 은행 퇴직한 사람은 그거 1억 5천인가 그거 갖고 압구정동에 그 허름한 20평대 압구정이 아니고 강남에 그 허름한 20평대로 이사 가려고 할 때 그 저기 그 뭐야 치타 아줌마가 아유 우리하고 같이 가 아시겠어요? 성장주 잘 보세요. 성장주는 성장주에 대한 그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성장주는 투자할 수가 없는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주는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쫓아 들어가지나 말든지. 그죠? 예. 나중에 저점에서 10배, 20배 막 올라가면 그때 가서 쫓아 들어가고 남 탓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고치세요, 여러분. 그런 거. 오늘 신의 한 수는 그겁니다. 오늘의 신의 한 수는 이거다. 그죠? 그게 뭘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나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보통 수준은 아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저라는 얘기가 한 달 전서부터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지수 밴드와 향후 주도주는 이것 하면 조회수 안 나오니까 포스코 홀딩스 더 이상 긴 말하지 맙시다. 이거 너무 공격적이네요. 어쨌든 토마토를 믿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